탕수육. 자, 이제 2번 시험에 드립다 나올 거. RDS. 박명호 선생님이 뭐 이쪽에 되게 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며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할 건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테크닉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뭔지 이제 1, 2, 3 이렇게 배울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배울 텐데 그럼 이 세 가지를 실제 반응 메커니즘 분석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단독 사용도 가능하고 콤비네이션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단독 사용이라는 건 세 가지 테크닉 중 1번 쓸 수 있고 2번 쓸 수 있고 3번 쓸 수 있고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있는데 이 세 개를 1, 2, 2, 3, 3일 콤비네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혹은 1, 2, 3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을 차근차근 배울 건데 배우고 나면 3번 테크닉이 되게 끌릴걸요? 3번 테크닉이 뭔가 이거 신기한데 되게 희한해요. 곧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면 그 3번 테크닉을 배운 다음에 신기하기 때문에 야 그럼 앞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반응 메커니즘 문제에 3번을 무조건 적용해야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틀려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테크닉을 단독 사용하건 아니면 콤비네이션으로 사용하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문제가 그걸 알려줍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1번만 써라, 2번만 써라, 3번만 써라, 혹은 콤비네이션 해라를 문제가 지시해 줍니다. 그거를 따라서 테크닉을 써야 되지 내 마음대로 나는 2번이 마음에 들어 2번 쓰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나가리예요, 나가리. 알겠죠? 민규 이렇게? 민규 이렇게 이게 왜 이래 지금? 왜? 잠깐 일어나서 허리 좀 돌려봐요. 일어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허리 좀 돌리고 있지 좀 스트레칭 좀 해요. 그러다가 잔다니까요. 저 방금 민규 안 잔다고 했죠? 네. 자면은 500원. 안 자면 혹시 음료 사주시나요? 음료수 여기 있잖아요. 음료수 과자 줄게요. 과자 줄게요. 예. 알겠죠? 자, 간다. 그러면 첫 번째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속도 결정. 들어봤을 거예요. 속도 결정 단계. RDS라는. 자, 근데 이제 우리말로 쓰건 영어로 쓰건 너무 단어가 길잖아요. 네. 그럴 경우 뭘 쓴다? RDS. 줄임말. 그래서 어떻게 줄였으냐? RDS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나 이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이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여러 단계 중 가장 느린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라고 가정하는 테크닉을 RDS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도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뭐를 따라라? 문제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문제의 지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요. 문제상 특정 단계에 느린 반응. 슬로우 라는 표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만약에 슬로우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슬로우고요. 번역된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뭐 느린 뭐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슬로우라는 말이 반드시 나타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테크닉은 뭐냐면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프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쓰고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게 사전 평형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번역하기도 하냐면 빠른 평형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보통은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방이 가다가 무엇이 필요하죠?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느 정도의 정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시작을 했는데 난데없이 평형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작한 다음에 반응이 진행이 되다가 뭐 일부 역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한참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렸다가 나중에 반응물도 생성물도 농도 변화 없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 이거 평형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특정 단계에서 냉큼 평형에 도달한다 라는 가정을 하는 게 바로 사전평형 가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 사전평형에 어떤 말이 있느냐? 진짜로 빠른 평형이다, 진짜로 사전평형이다 라는 말을 진짜로 써요. 반응 단계 진짜 써놔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때 이 테크닉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특정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특정 단계에서는 동적 평형이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적 평형의 뜻이 뭐야? 정반 속도랑 역반 속도랑 같은 빠르바르바르바 무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 요것이 같게 나타나는 그런 식의 평형을 빠른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언급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쓰는 테크닉을 빠른 평형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관련해서 아주 괜찮은 연습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교재상에 303페이지에 21번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네. 21번.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자, 칠판을 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M이 뭐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 썼어요?
자, 썼죠? 자, 이제 갑니다. 자, 어떤 건지 봅시다. 자, 우선 여기서 이게 희한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M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 표현은 그 뭐 아마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그냥 아무거나예요.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 단계에서 아무거나를 표현할 때 보통 M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뭐 옥스토비 책이나 뭐 물리화학 책 이런 데서 이제 에킨스 책 이런 데서 많이 뭐 표기를 할 때는 M으로 쓰는데 뭐 다른 표현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뭐 아무거나 이게 뭐냐? 얘는 단순 충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분자에 운동 에너지를 공급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리에 얘가 누구냐면 다른 반응물일 수도 있고요. 만들어진 생성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중간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와서 땡 부딪힌 다음에 이 녀석이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주는. 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 반응의 활성화 단계를 넘어가게 해주는 충돌의 대상이 M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M이라고 하는 녀석 이 자체는 충돌을 통해 운동 에너지만 전달하기 때문에 끝나거나 뭐 딱히 변해 뭐 그대로예요. 얘는 그대로고 얘만 그냥 충돌을 통해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M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스템 전체가 고농도일수록 저 M 역시 고농도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데 저밀도 조건으로 실험할 수도 있고 고밀도 조건으로 실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밀도 조건으로 실험하면 얘 농도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고밀도 조건으로 실험하면 얘 농도가 크다라고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쓰는 게 M인데 보통 책에서 또 다른 책에서는 M을 아예 그냥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체 메커니즘이 막 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마다 이렇게 써주는 책도 있고 안 써주는 책도 있고 그러는데 써놨다 치더라도 뭐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요거고요. 그거를 이것을 연구한 사람은 요 세 단계로 분석을 했나 봅니다. 뭔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여기 첫 번째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패스트 이퀄리브리엄 나오죠? 네. 이런 식의 표현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이 나타날 때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서 K1, BR2 BR2, M M, K1 인버스 BR 제곱 BR 제곱 M M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네. 자, 슬리피 민겨루 저 안 자는데요? 슬리피한 상태는 맞잖아요. 슬리피한 상태는 맞잖아요. 아, 그죠? 아, 슬리핑이 아니고요. 슬리피. 뭔지 몰라요. 차원 슬리핑 하는 거 되는 거고요. 슬리피는 이게 슬리피고요. 알겠죠? 네, 자, 슬리피 민겨루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쓴 거예요? 그거요. 반응 속도. 누구의 반응 속도? 저거 첫 번째 반응에 무슨 반응 속도? 정반응. 정반응 반응 속도. 잘했어요. 정반응, 역반응이 같아야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패스트 이퀄리브리엄 과정에서는 지금 화살표가 위아래 다 있죠. 양방향으로 다 있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단계는 정반응과 역반응을 다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정반응 반응 속도에다가 물질 농도 곱으로 표현해서 첫 번째 단계의 정반응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 반응 속도죠. 왜냐하면 역반응에서는 얘네들이 오히려 반응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요놈 농도, 요놈 농도, 요놈 농도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각각의 농도 곱을 어떻게 표현해 주면 돼요? BR이 두 개가 있으니까 BR 제곱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무연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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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요? 건우 괜찮아요?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네. 이거부터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쫄리면 잠깐 서 있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자기 직전이잖아 지금 저거. 자기 직전이잖아 지금. 어? 어? 얘들 보고 깨라고.
자, 봅시다. 그러면 사전평행에서는 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된다. 지금 여기 보시면 화학 양론 개수가 각각 얼마예요? 화학 양론 개수가 1, 1이죠. 1, 1이어서 여기도 1승, 1승인 거 알겠죠? 네. 그 다음에 BR2는 BR, BR 써놨으니까 2BR이잖아. 그럼 이 화학 양론 개수는 2, 1이지. 그래서 제곱 1 이렇게 쓰면 알겠죠? 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얘를 저기랑 저기랑 M 농도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의 M과 여기서의 M은 화학적으로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거니까 여기서의 농도, 여기서의 농도도 다를 수는 없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소고가 되는 게 있겠네요. 이거 샥, 약분이 되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맞습니다. 이때 얘를 이렇게 바꾼 전략이 뭘까요? 전략이요? 네. 대입하려고요. 전략이 뭐? 얘를 이렇게 바꾼 전략이 뭘까요? 우와. 전략이 뭐냐면요. 잘 봐. 이 전략을 알아야 문제에 편하게 접근해요. 이 전략이 뭐냐면 바로 얘는 속성상 뭐예요? 네? 얘가 속성상 뭐예요? BR2가? 전체 반응의 속성이 뭐예요? 정말. 반응물이죠. 네. 그 다음 얘는 속성이 뭐예요? 생명문제. 중간체죠. 중간체구나. 지금 얘는 반응물이고 얘가 중간체잖아. 생성물이잖아. 반응물 중간체. 그럼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얘 뭐냐고요? 중간체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중간체를 반응물이나 생성물 등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표현한다? 왜 이렇게 표현한다? 바로 전체 반응식 상에는 누구를 표현할 수 없다고 했죠? 중간체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미케니즘상 전체 반응식에 중간체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그 중간체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계산상 중간체가 등장할 경우 걔를 뭐로 치환해라? 반응물로 치환해라. 그래서 지금 이 정보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세우고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테크닉이 3개인데 그 3개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컨비네이션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연구를 한 사람은 또 다른 테크닉 어떤 거를 썼느냐? RDS. RDS를 썼네요. 자, 슬로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는 얘기죠? 네. 그럼 이거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여기 지울게요. 네. 지울게요. 그러면 두 번째 이 RDS에서 V. 자, V라고 쓰는 게 이게 전체 속도입니다. 자, 이 V는 그러면 어떻게? 스텝 2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스텝 2. 알겠죠? 왜 여기에 슬로우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속도 상수가 K2죠. 네. 그 다음 그 단일 단계의 반응물은 각각 누구예요? BR, H2. BR과 H2죠. 네. 사실 이게 전체 반응 속도라고요. 이게 끝이라고요. 끝.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BR의 속성이 뭐예요? 중간. 속성이. 자, 보세요.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에 없다가 나타난 다음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러니까 중간체지. 그런데 중간체가 전체 속도에는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얘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고 계산을 해주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바로 K2 곱하기 루르 K1 곱하기 H2 BR2의 2분의 1승.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제시된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사실 푸는데 되게 어려워요. 할만해요. 충분히 할만하죠? 그런데 이게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수하면 나가리야. 왜냐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건데
이런 거 실수하면 큰일 나요. 무슨 말 되겠죠? 실수하지 않도록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나눠드린 문제집에 연습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눠드린 연습 문제 천지백가리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치기 전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힘들다.